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어떻게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시장 상황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나스닥 방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번주 후반부 갈수록 시장은 크게 급락했습니다. 반등하나 싶더니 2일 연속 큰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에서 공격적 긴축 우려와 함께 특이한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연준 의장 폴 볼커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아래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준 의장을 맡으면서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던 사람입니다. 폴 볼커가 의장으로 취임한 1년 3개월 사이 금리는 12%에서 22%까지 10%가량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파월은 저번 주에 이런 폴 볼커 전 의장을 극찬하며 파월도 폴 볼커 전 의장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과 폴 볼커의 시대를 비교해보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월남전 이전에는 미국에서 금 본위제라고 35달러당 1온스의 금을 교환해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이 발생하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금은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는데 달러를 마구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몇몇 나라가 미국이 정말로 달러를 바꿔줄 만한 금이 있나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달라고 여러 나라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하고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닉슨 쇼크 이후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금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35달러의 1온스였는데 이제는 1온스에 500달러 이런 식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닉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 부양책이 필요했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돈을 풀고 아래 보시다시피 오일 쇼크까지 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고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인물 폴 볼커가 연준 의장에 오릅니다. 아래 차트는 전월 대비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네모 안에 1980년대 부근에는 전월 대비 물가지수가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볼커는 지금 인플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까지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 당시 미래의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해서 차값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가격을 인상한 차량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출고될 차량이고 앞으로 있을 인플레이션을 선반영한 것입니다. 이렇듯 향후 물가 상승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인플레를 낮추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폴 볼커는 보시다시피 1979년에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금리를 계속 올렸고 12%였던 금리는 무려 22%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미국 중소기업 40%가 부도났고 실업률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자를 받겠다고 은행에 돈을 엄청 넣으니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지만 유동성이 은행으로 모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빨간 네모를 보시다시피 미국의 금리는 1980년대 급격히 올랐고 오른쪽에 보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결국 역사상 유례없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고 1980년에 1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83년에는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자 미국은 양적 긴축을 해제하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하며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파란색은 나스닥, 빨간색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먼저 1979년 9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취임했고 바로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이 당시 나스닥은 고점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은 단 1년 3개월 만인 1980년 12월까지 금리를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과연 나스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큰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지만 금리를 최고점에 올렸을 당시에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시장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지만 1983년부터 다시 양적 긴축을 멈추고 돈풀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부도나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등 기업들이 죽어났지만 반대로 주가는 단 1년도 안 돼서 고점을 뚫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뉴스에서는 과거 폴 볼커처럼 엄청난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다고 공포뉴스를 내고 있고 시장은 그에 맞춰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1980년대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과거와 똑같이 시장의 하락을 만들 수 있다고 예측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면 반대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오를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980년대 차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미래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1980년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크게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도 최고 금리를 찍기 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드워치를 보면 22년 3월까지 최대 3.5%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금리가 최고치를 찍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22년 3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어디를 가 있을까요? 과거의 자료가 현재랑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이 과거의 결과를 보고 하락했다면 앞으로의 시장도 과거의 결과, 즉 금리가 최고가 되기 전에 급등했던 것을 반영한다면 22년 3월에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의 자료로 예상했을 때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폴 볼커가 연준의장에 취임하며 금리를 급등시켜 미국 회사들이 부도나고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작은 골짜기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있다면 금리 인하도 있고 금리 인하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 동력 중 하나입니다. 결국 나스닥은 수십 년 역사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유례없는 유동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알리바바 투자로 큰 손해를 본 찰리 먼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찰리 먼거 또한 이처럼 실패할 때도 있지만 유명해진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투자를 성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나쁜 성적이란 지금 우리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뛰어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계좌에 찍힌 나쁜 수익률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 5년, 10년 뒤 시장이 위에 있을지 아래로 있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3년, 5년, 10년 뒤 시장이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투자한 것이며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 지금 같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다이나믹한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뒤에 올 큰 파도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잘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